이번 시간에는 명사와 명사 앞에 쓰이는 관사의 개념을 알아보고 여러 문장을 통해 그 쓰임을 익혀보겠습니다. 먼저 명사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죠. 영어의 팔품사 강의에서 잠깐 살펴봤듯이 명사란 사람, 사물, 동물, 개념 등의 이름을 뜻합니다. John is a scientist. John은 과학자입니다. 이 문장에서 명사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사람의 이름인 John, 그리고 직업 이름 과학자 scientist가 명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scientist 앞에 어가 붙어 있죠. 이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존이 한 사람이니까 한 명이라는 의미로 어를 붙인 것입니다. 우리말에서는 명사의 수가 하나인지 혹은 여럿인지 구분하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영어에서는 이 개수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명사의 개수에 따라서 동사를 다른 형태로 쓰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에서도 John이 한 사람이고 3인칭이기 때문에 동사를 is 라고 썼습니다. 먼저 명사의 개수가 하나일 때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죠. 명사의 단수는 단일한 수, 하나라는 뜻이죠. 영어에서 어나 어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런 어나 언을 하나인 명사 앞에 관례적으로 붙이기 때문에 관사라고도 합니다. 먼저 1번 볼까요? A book, a bus, a city, a child, a day, a man. 1번에서 어는 어떤 명사 앞에 붙어 있나요? 지금 1번에서 보는 단어들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는 자음, 그, 느, 느, 르 이런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명사 앞에는 어를 씁니다. 비교해서 2번을 보겠습니다. An apple, an idea, an egg, an answer. 어떨 때 on이 붙어 있나요? on 뒤에 나오는 명사가 시작하는 소리를 보세요. 에, 아, 에, 이, 오, 우. 이런 모음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는 on을 붙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3번인데요. 3번 먼저 볼까요? A big orange, an old camera, an exciting game. A big orange 에서 명사는 orange죠. 그런데 앞에 큰, big 이라는 말이 있어요. 큰 orange 이렇게 얘기할 때 관사는 어떻게 붙여주냐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소리에 맞춰서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에 자음 발음이 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orange에 따르지 않고 big, b에 따라서 앞에 어를 붙여줬습니다. An old camera, 하나의 오래된 카메라. 여기에서도 camera는 지금 자음으로 시작하지만 old, 오래된 이라고 하는 말이 o로 시작하기 때문에 앞에 붙는 말은 어가 아니라 an old camera 이렇게 붙었습니다. 마지막 an exciting game, exciting game 흥미진진한 게임이에요. exciting
이라는 발음으로 시작하는 이 단어에 맞춰서 on을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수식해주는 말이 명사 앞에 있을 경우에는 어나 on을 쓸 때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발음에 따라서 어나 on을 붙여줍니다.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발음이 그, 느, 느, 르 이런 자음이면 어를 써주고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발음이 아, 에, 이, 오, 우 이런 것들이면은 on을 써주라. 또 4번도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A woman, a year, a universe. 지금 다음에 명사가 시작하고 있는 발음이 워, 여, 유 이런 발음이에요. 이런 발음은 영어에서는 자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를 붙입니다. 영어에서는 아, 에, 이, 오, 우 이런 소리만 모음이고 여, 유, 워 이런 소리는 자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앞에 어를 붙입니다. 특히 세계, 우주 하는 univers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펠링이 U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앞에 on을 붙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이 앞에 어를 붙여야 합니다. 지금 1번에서 4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랑 on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소리예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소리가 자음이면 어를 붙이고 모음 아, 에, 이, 오, 우면 on을 붙입니다. 그리고 워, 여, 유, 여 이런 소리는 모음이 아니다. 자음이다. 그래서 어를 붙인다. 그럼 이제 사람, 사물, 동물 등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그러니까 2개 이상, 뭐뭐들 이런 뜻을 어떻게 단어로 나타내는지 봅시다. 복수형이란 이제 복사한다 할 때처럼 겹친다는 뜻이라서 복수형이라 그러면 여러 개란 뜻입니다. 복수형은 명사에 s나 es를 붙이거나 불규칙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 s를 붙이고 언제 es를 붙이는지 한번 살펴보죠. 보통은 1번에 보시는 것처럼 s를 붙입니다. books, apples, oranges, eggs. 2번 볼까요? buses, benches, dishes, boxes. 이런 명사들의 경우에는 지금 es를 붙이죠. 어떤 명사들이냐면 단어가 s, ch, sh, s 이런 소리로 끝나요. 그러면 뒤에 바로 s를 붙일 수가 없고 발음을 할 때 buses, bus, buses, bench, benches, dish, dishes, box, boxes 이런 식으로 이 모음이 들어가야지 발음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의 경우에는 es를 붙여줍니다. 이거는 직접 발음을 해보시면은 es를 붙일 수 있어요. 1번 단어들의 경우에는 그냥 바로 books, apples만 해도 돼요. 근데 2번은 s만 붙이게 되면 발음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es를 붙여주는 거예요. 3번을 보겠습니다. city, 도시 할 때 이걸 도시들 이렇게 복수 형태로 써주려면 y를
I로 고치고 ES를 써줍니다. 그래서 cities. lady, ladies. dictionary, 사전이죠. 사전 여러 개가 있으면 dictionaries. party, parties. 이렇게 써주죠. 그런데 Y로 끝났는데 Y를 I로 고치고 ES 안 붙이는 경우 봤는데요. 그쵸? 여기 days 같은 거죠. monkeys도 그렇고. 이건 왜 그러냐면 Y로 끝나지만 Y 앞에 모음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S만 붙여줘요. 지금 보면 앞에 다른 단어들은 city 할 때도 Y 앞에 T, 자음, lady도 Y 앞에 D, 자음, dictionary 할 때도 Y 앞에 R, 자음, party도 Y 앞에 자음이에요. 그런데 they, monkey 할 때는 Y 앞에 에, 이런 모음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S만 붙여주면 됩니다. 계속 이어서 보죠. 4번 leaf, 나뭇잎이죠. 그러면 나뭇잎 여러 개가 있을 때는 leaves, f로 끝날 때는 f를 v로 고쳐주고 es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leaves. chef, 선반이죠. 이런 책 선반 같은 거를 chef라 그러죠. 여기서 L이 발음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chef라고 발음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지금 책장이 여러 개 있다, 선반이 여러 개 있다 하면은 f를 v로 고치고 es. 그래서 chef, shelves. knife, 칼이죠. 이렇게 FE로 끝나는 단어도 F를 V로 고치고 ES. 그래서 칼이 여러 개면 knives. wolf, 늑대죠. 그럼 늑대들 할 때는 wolves. 이런 형태로 써줍니다. 5번 보죠. 5번은 복수형을 나타낼 때 형태 자체가 변하는 경우예요. 지금 보면 1, 2, 3, 4번은 끝에 S로 끝났어요. 규칙에 따라서 변하게 붙여주긴 했어도 S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명사의 복수형이구나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5번은 S가 붙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복수형 형태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이 단어들은 모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형도 알아두시고 무엇이 단수형이었는지도 같이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먼저 man, 남자, man. A가 E로 바뀌어서 man 되면은 남자들. woman, 여자, women. 발음이 women으로 바뀌어요. 이러면 여자들. person, 사람, 사람들 아시죠? people, child, 아이가 한 명일 때 children, 아이들. foot, 발, feet, 양발이에요. tooth, 치아 한 개. teeth, 치아들. mouse, 쥐, mice, 쥐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은 복수형 형태랑 단수형 형태가 같은 것이에요. 복수형이라고 해서 형태가 달라지지 않아요. 이 단어들도 다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들인지 볼게요. fish, 물고기. 근데 복수형도 fish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낚시를 가셨다, 바다에 갔다 이랬을 때
물고기를 여러 마리를 봐도 fish예요. 물고기 한 마리 잡았다 이러면 a fish 잡은 거고 여러 마리 잡아도 fish예요. sheep, 양이죠. 양도 그래요. 양도 여러 마리 있어도 sheep. 사슴, deer. 사슴도 여러 마리 있어도 deer. 그리고 Japanese, Chinese. 그래서 일본 사람 한 명도 Japanese. 여러 사람들 있어도 Japanese. 중국 사람 한 명 있으면 a Chinese. 여러 명 있어도 Chinese. 그래서 6번과 같은 명사들은 문맥상 봐서 이것이 하나를 뜻하는지 아니면 여러 복수형을 뜻하는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명사의 종류와 함께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를 구분해 봤고 이 셀 수 있는 명사의 경우에 어떤 형태로 단수, 복수형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봤어요. 이때 셀 수 있는 명사의 경우 하나일 경우에는 어나 언을 명사 앞에 붙이고 복수일 경우 여러 개일 경우에는 명사 뒤에 s나 es를 붙이거나 아니면 불규칙 변화하는 명사들도 몇 개 있다. 하지만 셀 수 없는 명사,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이라든지 물질, 고유한 이름의 경우에는 형태 변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명사 앞에 쓰는 다른 관사, th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he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에 모두 쓰일 수 있어요. the는 뜻이 있어요. 뭐냐면 그, 특정한 바로 그거를 가리킬 때 the를 씁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든 셀 수 없는 명사든 특정한 것을 지칭할 때 명사 앞에 the를 붙여주면 됩니다. 1번 볼까요? A child, 아이 하나예요. 그런데 the child, 특정한 한 아이인 거예요. The children 하면은 그 아이들이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이렇게 특정한 아이들을 지칭합니다. the는 어떤 의미로 쓰는지 2번에서 한 번 더 살펴보죠. 2.1번 I have a dog and a cat. 나는 개 한 마리랑 고양이 한 마리 있어. 키워. 그런데 2.2번 The dog is white and the cat is black. 그 개는 흰색이고 그 고양이는 검정색이야. 이런 말인데 여기 2번에서 the죠. 그 개는 1번에 말한 개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고양이. 그러니까 특정한 것을 지칭할 때는 이렇게 the를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는 명사 앞에서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the나 어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죠. 1번 breakfast, lunch, dinner.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이렇게 식사 이름 앞에는 관사를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have breakfast, have lunch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2번 tennis, baseball, basketball. 운동명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play tennis예요. play basketball, play baseball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3번 by bus, by subway, by plane, by phone, by email 이렇게 수단을 나타낼 때 이럴 경우에는
또 관사를 쓰지 않고 그냥 by 하고 수단이 되는 것을 얘기해 주면 됩니다. 4번 to school, to bed, to church 할 때 우리가 go to school, go to bed, go to church 할 때 학교에 보통은 우리가 공부를 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침대로 갈 때는 보통 자러 가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목적과 일치할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특별히 관사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서 반드시 관사를 써서 표현하는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악기 앞에 the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play the piano, play the violin 이렇게 악기 이름 앞에는 또 반드시 the를 써줘야 돼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니까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명사의 종류와 그 중에서도 셀 수 있는 명사의 경우에 하나일 때와 여러 개일 때, 단수와 복수일 때의 형태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봤어요. 명사의 단수일 때는 어나 on을 붙이죠.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의 경우에도 단수로 쓰이겠죠. 이번 강의를 시작하면서 명사에서 단수형과 복수형을 구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명사가 단수인지 혹은 복수인지에 따라 그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를 변형시켜서 알맞은 형태로 써줘야 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명사의 단수형, on,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의 경우에는 다 단수처럼 쓰여서 뒤에는 단수형에 쓰이는 동사 이다, 있다, 있었다의 경우에는 is, was 그리고 일반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의 경우에는 does, has 이런 식으로 동사의 형태를 써주고요. 그리고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여러 개일 때는 명사 뒤에 s나 es가 붙어 있거나 일부 명사의 경우에는 형태 자체가 변형되어 있기도 한데 그 뒤에는 복수형에 맞는 동사 형태 are, were, do, have 이렇게 알맞은 형태의 동사를 써주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 문장을 통해서 명사를 문장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1번 A cat is sleeping by the window. 한 고양이가 is sleeping. 자고 있다. by the window. 창문 옆에서. A cat. 고양이 한 마리니까 어를 붙였고 하나니까 is를 썼습니다. 2번 Two birds are sitting on the branch. 두 새가 앉아 있다. 나뭇가지 위에. 여기에서는 명사가 birds죠. 두 마리니까 birds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여기 복수에 맞는 동사 are을 써줬습니다. 3번 Lucy is sharing an interesting story. 루시는 나누고 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루시 사람 이름 고유한 이름 한 명이니까 뒤에 동사는 형태가 is로 썼어요. 그리고 an interesting story, 흥미로운 이야기 할 때 명사는 이야기 story지만
관사인 어나 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발음에 따라서 uninteresting story 이렇게 써줬습니다. 4번 There are 7 days in a week. 7일이 있다. 한 주에. 그래서 7 days 7 여러 개니까 복수형으로 days 이렇게 써줬고 동사도 그에 맞춰서 are를 썼어요. 그리고 한 주니까 a week 썼어요. 이때 week 발음은 모음이 아니라 자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a week 이렇게 어를 붙여줍니다. 5번 My brother is having breakfast. 내 동생이 먹고 있다. 아침을. 내 동생 brother 3인칭 지금 단수형이죠. 한 명이니까 뒤에 동사는 is로 썼습니다. 6번 My friends are having lunch. 내 친구들은 먹고 있다. 점심을. 그래서 my friends s가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여러 명 복수형이구나. 그러니까 동사는 are. 그리고 여기 보듯이 have breakfast, have lunch 이런 음식명 앞에는 따로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7번 Jimmy is a talented person. Jimmy는 뭐뭐이다. 재능이 있는 사람. 여기에 보면 Jimmy 3인칭 한 명이죠. 그러니까 is를 썼고 a talented person 할 때 person 한 명이죠. 그러니까 한 재능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어를 썼고 t가 이어지기 때문에 a talented person 이렇게 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어 줬습니다. 그런데 8번 People in this town are friendly. people은 person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가리킬 때는 person이라고 하지만 사람들 할 때는 people이라고 하죠. 그래서 people in this town 이 마을의 사람들은 are 뭐뭐하다, friendly, 친절하다. 그래서 여러 명 복수형이기 때문에 알맞은 동사는 are로 써줬습니다. 그럼 이제 뭐뭐가 있다, 이다, 하다 하는 비동사 is, are 말고 행동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일반적인 동사들의 경우 앞에 나오는 명사의 수에 따라서 어떻게 형태가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9번 My mother cooks meals at home. 우리 엄마는 요리하신다. 식사를 집에서. 여기에서 my mother 3인칭 한 명이니까 cook이 아니라 cooks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meals 식사는 점심, 저녁, 아침 다 포함하니까 meals 복수형으로 써줬습니다. 10번 Chefs prepare meals in the kitchen. 요리사들은 준비한다. 식사를 주방에서. 그럼 여기 보니까 주어가 chefs 하고 요리사들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한다. 동사는 prepare 그대로 쓰고 있죠. 11번 Jake travels alone around the world. 제이크는 여행한다. 홀로.
세계 곳곳을. 그러면 Jake, 사람이고 한 명이니까 travel이 아니라 travels. 이렇게 동사의 형태를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12번 Tourists visit famous landmarks. Tourists, 관광객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는 그대로 visit, 유명한 명소들을. 그래서 명소들 할 때 landmarks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13번 A child runs joyfully. 한 아이가 뛴다. 즐겁게. 그래서 한 아이니까 run이 아니라 runs. 그런데 14번은 Most children like playing games. 대부분의 아이들은 좋아한다. 게임하는 것을. 그래서 아이들 복수형이니까 like 형태가 변하지 않았어요. 9번에서 14번까지 살펴보면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한 명, 단수 명사 뒤에는 우리가 동사 뒤에 s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복수형일 때는 동사의 형태가 현재 시제에서는 변하지 않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동사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Happiness is doing things you enjoy. 행복은 뭐뭐이다. 하는 것. You enjoy. 당신이 즐기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happiness, 행복, 추상적인 개념이죠. 복수형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동사도 단수 형태와 마찬가지로 is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16번 Music makes me feel alive. 음악이 만든다. 나를 살아있는 것으로 느끼게. 그래서 music, 음악, 역시 추상적인 거니까 make가 아니라 makes. 그래서 단수형 뒤에는 동사 뒤에 s가 붙은 형태로 변형시켜서 쓰죠. 17번 Salt adds flavor to the food. 소금은 더한다. 맛을, 풍미를 음식에, 그 음식에 이거예요. Salt, 소금이죠. 소금은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그냥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도 그 전체를 하나로 생각해서 add가 아니라 as 이렇게 단수형에 맞는 동사로 바꿔줬습니다. 18번 인사동 is a popular tourist place. 인사동은 뭐뭐이다. 한 유명한 관광지이다. 그래서 인사동 할 때는 인사동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고유한 이름이기 때문에 뒤에 is 이렇게 써줬어요. 그리고 한 지역이기 때문에 a popular tourist place. 다음에 이어지는 발음이 p기 때문에 어를 붙여줬습니다. 이래서 추상적인 개념이나 아니면 고유한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나 물질 등을 얘기할 때는 단수처럼 생각해서
그에 맞는 동사 형태를 써줘야 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물질을 나타내는 명사의 경우 구체적으로 상황에 맞게 가리키는 거에 따라서 형태를 조금씩 변화시켜서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개념을 조금 따라오셔야 돼요. 19번 볼게요. Pizza is my favorite food. 피자는 뭐뭐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 이런 건데 여기에서 피자라는 것은 피자라는 음식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물질 그 자체니까 여기에 맞춰서 동사 형태가 is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우리가 물질은 셀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번 같은 경우 보세요. I'd like to order 2 large pizzas. 나는 하고 싶습니다. 주문하고 싶습니다. 2개의 라지 사이즈 피자를 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피자라는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large 피자 2판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피자는 셀 수가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2 large pizzas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2판. 21번 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단위로도 말할 수 있어요. I already had 2 pieces of pizza. 나는 이미 먹었어. 피자 2조각을. 그래서 피자가 있는데 이 물질 중에서 2조각 먹었다 할 때는 2 pieces. 이런 식으로 단위를 나타내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질 명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물질 자체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쓰이는 상황에 따라서 셀 수 있을 때는 복수형으로도 말해도 되고 그리고 또 단위로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생활 영어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알아두시면 유용할 겁니다. 다음은 명사 앞에 붙어서 그 특정한 것을 지칭하는 the입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문장에서 보시죠. 22번 The books on the table are mine. 그 책들, 그 테이블 위에 그 책들은 뭐뭐이다, 내 것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the books, 책들인데 그 책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테이블에.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한 것들을 가리킬 때 the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수형, 복수형에 모두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the books 하고 복수형이기 때문에 뒤에 알맞은 동사는 are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23번 Will you close the door? 닫아주시겠어요? 그 문을. 이거 우리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겠죠. 이렇게 대화할 때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두 사람이 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문 좀 닫아줄래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화하고 있는데 알 수 있는 것을 특정한 것을 지칭할 때 또 the를 써줘요. 24번 볼게요. The music here is too loud. 그 추상적인 개념을 말하는 명사는 하나, 둘 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음악은 어떤 음악이냐면 여기 음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the를 써줬어요. 일반적인 음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음악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것을 얘기할 때는 the를 써주죠. 그래서 여기 음악이 너무 시끄럽다. 25번 He plays the guitar very well.
그는 연주한다. 기타를 매우 잘. plays the guitar. 악기 이름 앞에는 the를 반드시 써줍니다. 26번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어디입니까? The nearest, near이 가까운이니까 nearest, 가장 가까운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을 때 가장 가까운 역 특정한 하나죠. 그러니까 the nearest subway station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것도 생활 영어로 많이 쓰이죠. 마지막으로는 명사 앞에 관사를 붙이지 않는 생활 속 표현들입니다. 27번 Let's play tennis this weekend. 테니스 치자 이번 주말에. 테니스 치자 이렇게 운동명 앞에는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play tennis. 28번 I go to bed at 11 p.m. 나는 잔다. 11시에. 그때는 침대에 이불을 정리하러 가거나 잊어버린 물건을 가지러 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뒤에 보니까 11시에 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이거는 자러 가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bed 앞에 관사를 쓰지 않는다. 29번 Please respond by email. respond는 대답하다죠. 답신을 해주세요. 이메일로. 이렇게 수단을 얘기할 때는 앞에 관사를 또 붙이지 않죠. 그래서 그냥 by email. 30번도 같은 경우예요. I usually go to work by subway. 나는 보통 일하러 간다. 지하철로. 지하철로 할 때 그냥 by subway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단을 표현할 때는 관사를 앞에 붙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명사의 여러 종류,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그것이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뒤에 따라오는 동사의 형태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동사는 다시 또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명사의 수, 단수인지 그리고 복수인지에 따라서 쓰이는 동사가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명사를 봤을 때 단수형인지 복수형인지 아는 방법. 단수형일 경우에는 형태 변화가 없거나 셀 수 있는 명사의 경우에는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나 언이 붙어 있지만, 복수형의 경우에는 명사 뒤에 s나 es가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으로 명사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